안녕하십니까. 고수에게 듣는다의 상태환입니다.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과연 나의 투자 적중률은 과연 몇 %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위 고수라고 불리는 투자자들은 과연 몇 %의 적중률을 갖고 있을까? 의외로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투자자들의 1인자의 경우 60%의 적중률을, 프로 투자자의 경우에는 40%의 적중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 높지 않는 그 적중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고수에게 듣는다에서는 바로 적중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실 분, 민군 고수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연세가 70 다 되셨죠? 예, 지금 69입니다. 네. 투자 경력도 이제 상당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계속 하시는 이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이 증거이라는 거는 한번 손대하면 절대로 떼지 못하는 게 이 증거입니다. 마약보다도 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30년 전에부터 이 투자를 한 것이 지금까지 사업을 해가면서 시간 마시고 이 투자라고 해서 네. 그게 계속 연속이 되어 왔습니다. 네. 뭐 한 수십 년 이제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예. 어떻게 돈 좀 많이 벌으셨습니까?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네. 계속 이제 그리 해 나오다가 결국 돈을 잃으면 분해서 연구를 하고 한 것이 이제 쌓여가지고 오늘 이제 이 새 기법을 이제 제가 개발하게 된 걸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뭐 성공담하고 실패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민 고수님의 이제 그동안의 경륜, 연륜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실 거 상당히 내용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시간 어떤 것들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주식이라 그런 게 어떤 기다 하는 거 기본 구도부터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기본 구도가 뭐냐면은 이게 주식은 이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무한히 순환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래프가 형성이 되는 것이 이 주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와 같이 말이죠.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가는 그 가도기에는 이동 평균선이 행보를 하는데, 네. 이 행보라는 이 기간에 있는 주가 그래프는 살아보지 말고 투자도 안 해야 된다 하는 걸 강조를 해 드리고 싶고요. 네. 주식이라 그런 거는 이 살아있는 생물하고 같기 때문에 결국 언제나 이거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 붙들기가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거래량이 결국 증가하고 감소하는 데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량 분석 없이 주가만 분석해가지고는 절대로 옳은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그 기법을 제가 연구 개발했기 때문에 그걸 여러 투자자들한테 알려가지고 네. 조금이라도 물을 남고 돈을 좀 많이 자실 수 있도록 그리 해드리는 걸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주로 이제 캔들 차트라고 해서 이제 그 주가 움직임, 그걸 가지고 주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제 거래량 측면에서 말씀을. 그렇죠. 하십니다.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거래량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은. 네. 결국, 옳은 답이 나올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래량은 주가의 실체입니다. 네.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고. 그러니까 주가는 기술적 분석을 하면은 그림자만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옳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말이죠. 거래량을 분석을 해야 옳은 답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수히 그 시중에 나오는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전체 주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기술적 분석을 한 거는 많지만은 네. 거래량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 주가의 움직임을 알아내는 그런 책은 아직 발행된 바가 없거든요. 네. 책도 한 편 쓰셨죠? 예. 네. 그래 이제 제가 내일의 주가 그것이 알고 싶다고는 이 책에 그 내용이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네. 오늘은 그 내용대로 다 이야기는 못하고 시간이 바쁘니까 이제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투자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거래량 중심으로 말하자면 기술적 분석을 해 옳은 답이 나오니까 네. 거래량 중심의 투자 기법을 배우라 이 말씀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우리 민 고수님께서 보시기에 예. 우리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좀 범하기 쉬운 오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주로 그 일반 투자자들은 말이죠. 자기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기법이 없습니다. 네. 결국 이런 투자 기법을 하면 자신이 있다 이래서 자신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투자 기법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말하자면 주식을 매수할 수가 없죠. 네. 그러고 이제 타인에게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어떤 이제 투자 설명회 가가지고 무슨 종목을 추천해주나 그럼 그걸 이제 말하자면 묻지마 투자로 해준단 말입니다. 예. 그 사람 말만 더 번호고 믿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물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결국 옳은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말하자면 주가만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네. 그 말하자면 그 맞는 확률이 아주 낮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용하게 그 오르는 주식을 추천을 받으면 좋은데 내리는 주식을 추천받기가 쉽기 때문에 만날 네. 먹는 물을 먹는 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게 말하자면 범람하고 있는 그 무수한 그 리포터들 많이 있죠. 예, 네. 그런 것들이 그게 전체 오류 투정의 분석 기법이거든요. 네. 저는 거래량 중심으로 분석을 하지 않는 그 분석 기법은 30%도 맞는 확률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애널리스트 분석은 기술적 지표보다는 주로 이제 재료라든가 어떤 예. 그 기본적 분석에 좀 충실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기본적 분석은 물론 기본적 분석이지만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차트를 보고 분석할 때는 반드시 거래량부터 먼저 보는 습관을 길러냅니다. 네. 지금 보통 그 투자자들이 말이에요. 주가 그래프를 딱 볼 때는 주가 그놈만 찾아보지 밑에 거래량은 찾아보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사실은 그 거래량을 찾아봐야 되는데 거래량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말하자면 춤을 추는 게인데 말이죠. 그 실체는 제끼놓고 위에 그 그림자 춤추는 그런만 만나 찾아보고 있으니까 네. 뭘 먹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과거 추세를 반영한 것이 결국 이제 기술적 지표상이고 과거에 돌이켜보니까 아 이렇게 흘렀구나 이런 부분이 이제 차트상에서 이제 범하기 쉬운 또 오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주가 캔들 차트만 보지 말고 거래량을 중심으로 좀 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는데요. 그렇죠. 그게 절대적입니다. 예. 거래량 먼저 보는 것이. 예. 네, 바로 이제 그런 점이 우리 그 민골수님께서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좀 나름대로의 독특한 분야라고 인정되는 그런 그 거래량 기법이 예.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이제 현재 그 통용되고 있는 그 기술적 분석의 그 결점을 먼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 결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말하자면 주가에 말이죠. 실체는 놔두고 그림자만 가지고 만날 분석을 하는 사람 뿐이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뒤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만날을 후행하죠.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선행하기 때문에 네. 주가에 선행하는 게 거래량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서도 거래량을 갖다 분석을 해봐야 될 뿐 아니라 거래량 움직임 따라서 주가가 항상 움직이는 게 눈에 하나에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중시해가지고 주가를 갖다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러고 이제 이 실체를 갖다가 제끼놓고 만날 주가만 보면 언제든가 뭘 먹으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하려고 하면 증권에 아예 손을 떼어야 됩니다. 네. 주가하고 거래량 상관관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거래량이 바닥을 탈피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럼 모양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자들이 좀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그 질문이 맞습니까? 예, 그 질문 좋은 질문인데요. 네. 결국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올라가면은 말하자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 게 전제가 되는데 네. 그러나 거래량 모양이 말이죠. 오르는 모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럼 오르는 모양이 뭐냐 하는 걸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주가와 거래량의 어떤 그 신기술. 예, 신기술적 기법. 분석. 네,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예. 그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이제 30여 년 동안 실전 투자를 한 경험에 의해 가지고 집합한 것이 신기술적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론입니다. 네. 이 신이론에 의해서 이 투자를 하면은 적중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캔들 말하자면 분석 기법만 가지고 한 것보다는 적중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 결국 이 신이론을 가지고 제가 이제
초청 강의도 많이 하고 이래 하는데, 이 신이론을 갖다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말이죠. 앞으로 영구히 새로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리 봅니다. 왜 그러냐. 거래량, 매일 거래량 하나하나에 따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것이 유가원칙에 의해서 말이죠. 과학적으로 딱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기법을 제가 정립을 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적 지표상으로 분석했던 거에 대한 오류를 조금 이제 결점을 좀 보완한 그렇죠. 신기술 분석법이다 이렇게 또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말하자면은 이제 캔들 분석 하나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적중률이 30%라고 하면은 네. 거래량 분석까지 합하면 한 70% 80% 말하자면 적중률이 올라가죠. 네, 뭐 그렇게만 되면 뭐 좋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아무래도 거래량이 중심이 되는 만큼 거래량을 이용한 법 이런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거래량 지표 이용법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그래프를 보면은 거래량에 대해서 거래량 4박자를 하는 게 있고, 네. 거래량 7박자가 있고, 네, 4박자, 7박자. 예. 4박자는 아니죠? 네. 4박자가 4박자죠. 네. 그리고 계단식 4박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 주가가 결국 올라가려고 하면은 거래량이 바닥에 와가지고, 네. 결국 이제 쭉 바닥에 오지 않습니까? 네. 바닥까지 와가지고 다시 모양을 4박자나 7박자의 거래량 모양을 만들어야 네. 결국 주가가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 박자 하나가 하루 일수. 그렇죠. 하루를 네. 1박자라고 이래가지고 네. 3일간 결국 4박자로 만들어가지고 네. 4일 날에 주식을 산다 해서 4박자입니다. 네. 그리고 7박자는 4일 이상 네. 말하자면 모양을 말하자면 틀린 바닥을 만들어가지고 주식이 올라갈 때 네. 그걸 이제 7박자라고 이리 제가 독창적으로 이름을 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4박자나 7박자나 계단식 4박자가 거래량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 후에 주가 4박자가 또 형성이 돼야 네. 이거는 100% 올라갈 그런 확률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100%까지. 예. 네. 100%라고 하면 좀 어폐가 실는지 네. 모르지만은 주식은 생물이니까 네. 한 90%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 4박자는 주가가 W자형이나 네. N자형이나 네. 이런 형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모양을 만들었을 때게 네. 그러면 이제 밑에 거래량은 4박자요. 위에 주가도 4박자면은 아래와 완전히 서로가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래프를 갖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주식을 사면은 90% 정도 확률적으로 말하자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4박자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예. 또 7박자, 그러니까 7박자의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거래량 하향 추세선이라고 네. 거래량이 꼭지에서 쑥 내려오는 이 선을 갖다 쫙 끄면은 네, 일직선으로. 반드시 한 45도 각도로 이리 끄든지 39도 각도로 끄면은 네. 바닥이 나옵니다. 네. 그 바닥을 그 추세선을 위로 이탈하는 4박자나 7박자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기점을 해가지고 그 올라가는 이제 시점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래량에 대한 그런 시점을 잡지 못하고 또 사놓고 보면은 꼭대기에 살 수가 있고 말이죠. 예. 이런 경우가 이제 허다한 이유가 말하자면 이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캔들 분석, 위에 그 주가만 찾아보고 분석을 하니까 그런 걸 발견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분석하는 법을 배우면은 지금까지 물을 10분 먹었던 거 한 80%는 줄일 수 있죠. 네.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거래량 지표에서 바닥을 탈출해가지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의 4박자점이 있고, 예. 주가 이제 캔들 차트 상에서도 역시 W자나 N자형의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주가. 나서 물론 주가가 예.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지표상의 이동평균선이 정결 현상으로 턴할 시점에 있는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거의 적중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네.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 저게 주가가 말이죠. W자나 N자가 있을 때 밑에보다도 위에가 들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 되면은 이동 평균선도 자연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저점이 예, 저점이 높아가니까. 높아가는 그런 예. 형태죠. 네. 근데 거래량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래량을 활용한 지금 말씀하신 4박자, 7박자, 4박자, 7박자 외에 또 많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좀 그 이해하기 쉬운 부분, 예. 그 분야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예. 여기에 지금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이걸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면은 1, 2, 3번이 네. 1, 2, 3, 1, 2일, 3일까지가 이거는 4박자입니다. 네. 4자에다가 P금을 쳐놓은 걸 이거는 저는 4박자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겁니다. 네. 쓰기는 간단하게 쓰고 말이죠. 네. 이 부호입니다, 일종의. 그러면은 가나의 하향 거래량 추세선이 위로 이탈한 1, 2, 3 아니겠습니까? 네. 2로 이탈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반드시 거래량 하향 추세선을 위로 이탈해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1, 2, 3이 4박자가 형성돼가지고 3 다음에 거래량에 해당되는 이날에 말하자면 주식을 사라. 이런 뜻에서 4박자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4박자 때에 사는 거죠? 그렇죠. 4박자 날에 이제 사는 거죠. 이날 네. 사면은 돈을 묵게 되니까 4일 만에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4박자다. 말하자면 일반 독자들이 외우기가 쉽게 이름을 그리 지어놓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은 1, 2, 3 다음 날에 거래량이 쑥 네, 올라갔죠. 지금 그날 주가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4일째 사는 게 아니라 3분에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3분에서 사면은 만일 4일 가가지고 4박자 3분보다도 형성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거래량이 네. 3보다도 적으면은 7박자로 늘어져 빈단 말입니다. 네, 안정적일 때는 이제 4박자 때에 예. 4일째에 그렇죠. 매수 시점을 잡는 게 좋다. 이거죠. 그럼 이제 4일째 말이죠. 네. 그 거래량 일이 많이 될지 적게 될지 어떻게 알고 살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예, 부분이죠. 그게 아주 이제 독자들이 제일 궁금할 네.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보통 그 아침에 동시효과에서부터 시작해서 30분간의 그 거래량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그날에 그 전날 거래량이 말이요. 10분의 1 이상 한 5분의 1 정도 30분에 거래가 되면은 네. 그 전날보다도 거래가 많이 된다는 게 그는 그렇죠. 30분 단위에 5분의 1 이상이면은 충분히 이제 그럴 수 그러면은 있죠. 전날보다도 거래량이 많으니까 네. 이러면은 4박자가 완성이 돼가 그날을 사면 되는 것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을 이제 살 수가 있고 만일 이제 30분간의 거래가 너무 적게 되면은 그날 사서는 안 되죠. 네. 7박자로 늘어지니까 그날은 참고 있다가 다음 날 이제 거래량을 측정을 해보고 이제 사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 기법을 할 때는 몇 시간 전이라도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건 하루 전에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1시간 1분 후에 주가 말아도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데이트레이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몇 시간 전에 그날 주가 움직임을 알 수 있고 네. 원리는 하루 뒤에 오는 것도 알 수 있고 하니까 네. 이 거래량 기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됩니다 하는 게 이제 그 답이 나오는 거죠. 네. 민 교수는 이제 이론의 핵심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3일 연속 거래량이 바닥을 치고 증가하고 있고 4일째가 가장 중요한데 4일째 그 동시효과 바로 지난 30분 정도의 시간에 예. 전날 거래량의 5분의 1 정도가 거래가 됐다고 한다면 전날 거래량을 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분명히 그건 이제 4박자 형성되는 거고 예. 만일에 그 30분 동안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예. 이거는 필시 7박자로 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매수 예. 시점을 늦춰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궁금해야 되는 부분 이제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 쭉 내용을 훑어보니까 거래량과 주가의 추세선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세선 분석 이전에 말입니다. 예, 그래프를 한 개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지금 이 그래프를 하나 더 배열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4박자가 7박자로 늘어진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말이죠. 네. AB의 추세선을 위로 이탈한 말이죠. 거래량 4박자하고 7박자가 연속으로 늘어졌는데, 네. 결국 이제,
P점에 해당되는 이 거래량이 말이죠. 이 사박자에 해당되는 거래량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날, 요 다음날 거래가 좀 증가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네. 거래량이 이해로 줄어졌단 말입니다. 네. 줄이는 게 이게 7박자로 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7박자 그 다음날 주식을 사라.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요 이제 4박자하고 7박자하고 이제 연관성이 이렇다.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쭉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그 민 교수님만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비밀 병기가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 병기 뭐 일선 추세선의 원칙 원리 이겁니까? 일선 추월의 원칙이라는 일선 추월의 원칙. 예. 일선 추월의 원칙이라는 것을 제가 개발했는데요. 네. 이게 너무나 신통하게 많은 확률이 많아서 네. 제가 이거 개발해놓고 한 일주일간 흥분해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아, 예. 그런 정도로 적중률이 참 이거 높습니다. 네. 그게 뭔 소리냐 그러면은 결국 이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의 A 시점에서 5일 MA선이 상향을 하니까 꼬부러져 올라가니까 네. 그에 해당되는 말이죠. 주가는 10일 MA선은 일선 추월해가지고 20일까지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11선을 일선 추월했다 해서 일선 추월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B점에서 말이죠. 10일 MA선이 상향하면서 곡선을 형성하니까 결국 이제 20일 MA선을 그날 주가가 일선 추월해가지고 40일까지 올라갔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선 추월이 원칙이죠. 네. 그리고 이제 C점에서 말이죠. 20일 MA선을 갖다가 이 20일 MA선이 상향 곡선을 형하니까 주가는 40일 MA선을 일선 추월해가지고 60일까지 올라갔다. 이제 이런 네.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P점에 이제 말하자면 40일 MA선이 상향하니까 주가가 60일 MA선을 돌파해가지고 120일까지 갔고 네. 또 E점에서 말이죠. 60일 MA선이 상향하니까 주가가 240일 MA선까지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성수 초래가 올라가는데 240일 MA선 이상 올라갔다가 바로 주가가 하락을 한다 이 말입니다. 밀렸죠. 예. 결국 240일이 상승 한계점이거든요. 네. 그럼 그걸 뭘 보고 하느냐? 60일 MA선은 상향을 하다가 240일까지 주가가 올라갔지만은 네. 120일선이 상향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240일선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네. 그런 이제 통계가 잡혔단 말입니다. 네. 얼마나 신통합니까 이게? 그게 이제 241선 이게 물론 이제 어떤 특정 종목에 한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종목에 이제 전 종목이 이게 적용이 다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241선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그 주가가 꼬리를 치켜 들어주었으면 좋은 모양을 형성할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고 계속 하향 추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역시 시점은 그거다. 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일선 추월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현재 주가가 5일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고 예. 또 역시 11선, 21선 차례를 뚫고 계속 올라가는 그 일선 추월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것을 실전에 응용하는 기법,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좋은 말씀 해주실 것을 예, 예,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이번 순서는 TV로 보는 고수들의 특강, 고수 TV 특강이 이어집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예, 최승욱입니다. 제가 그 고수따라기 시리즈에 이어서 이번에 또 하나의 책을 읽게 됐습니다. 차트 급속 공략법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제가 실전에서 경험하는 것들과 또 정보관을 발굴하는 요령, 그리고 회원들에게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이번에 책을 하나 내게 됐습니다. 통상 그 개미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차트에 대한 교육, 그리고 차트에 대한 분석이 가장 취약한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 교육을 하는 것은 굉장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차트 중에서도 핵심 부분만, 그리고 세력의 어떤 기준에서 세력이 만든 차트가 과연 어떤 거 있는가, 그 엑기스만 뽑아서 이번에 책을 냈기 때문에 이 책을 반복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교육은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요 4회에 걸쳐서 이 책에 대한 것들로서 제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왜 개인들이 주식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가, 그리고
개인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짚고 그리고 교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이 가장 안 되고 있는 것이 이 기본기가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기라 하면은 보통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HTS 활용 능력인데요. 우선 기본적 분석이라면 뭐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뭐 EPS 개념, 뭐 퍼 개념, 그리고 로 같은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가치, 실적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이 기본적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이것이 흔히 차트죠. 차트 분석인데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차트에는 이동평균선 분석, 뭐 거래량 분석, 캔들 분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보는 강의 들어갈 적에는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제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HTS 활용법, 이것이 좀 많이 서투세요. 그래서 따로 교육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기를 그냥 통칭하면 매매 기법에 속하는데요. 자기 나름의 어떤 매매 기법. 앞으로 이 매매 기법은 두세 가지는 자기 나름의 확실한 매매 기법이 있어야 아마 이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데이 트레이드도 많이 생겼고 심지어 세력들까지도 지금 매매 기법이 아주 고단수에 올라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매 기법에는 뭐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은요. 상하한가 매매법, 그리고 눌림목 매매법, 그리고 세력주 매매, 뭐 병곡점 매매, 돌파 매매, 그리고 시나리오 매매, 기타 등등 아주 많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를 한두 가지를 집중 연구를 해서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단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죠. 정의를 좀 내리시고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오른데 하시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급소 공략. 차트의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어디가 급선지, 세력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세력이 어디에서 이탈했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우리가 보는 것은요. 3대 지표는 캔들 분석, 그리고 거래량 분석, 이동평균선 분석. 요 세 가지가 차트를 구성하는 3대 요소입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추세선 분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패턴 분석을 하는 거죠. 요것은 차트의 3대 요소입니다. 이 3대 요소 중에서 어디가 우리가 급성가를 저랑 같이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는 이 캔들 분석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캔들을 흔히 제가 어딘 강의 나가면은 캔들 분석하면 좀 시시하게 많이 여기세요. 그래서 뭐 다들 아는 게 캔들 아니냐 하지만 캔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캔들의 중요성은 거의 인식을 못 하시고요. 캔들이 어디가 급선지 거의 놓치시는데 캔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차트 분석의 반은 캔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캔들에서 우리가 주목을 하자. 차트를 딱 보면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차트, 그 중에서 캔들은 어떤 것인가 거의 관심을 안 가지시는데 캔들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짱대봉입니다. 짱대봉이요. 짱대봉이라는 것은 하루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캔들이 길어졌다는 의미를 말하죠. 그것은 누군가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짱대 양봉이 탄생할 수도 있고 매도 세력이 등장해서 짱대 음봉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주식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세력이 개입했다는 것이
바로 이 짱대봉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짱대봉의 종류를 보면은 짱대 양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짱대 음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치형, 영망치형, 도치형. 자, 꼬리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변동폭만 크면 짱대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전일에 비해서 전일이 만약에 2%짜리 변동폭이 2%짜리 캔들이었으면 오늘은 4% 이상이면 짱대봉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는 목적은 세력이 짱대 양봉 같은 경우는 세력이 들어왔다. 자, 짱대 음봉은 세력이 나갔다고 일단 원론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 주식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바로 이 짱대봉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짱대봉이 언제 나타나야 되냐? 짱대봉은 행보 중이거나 하락 중에서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상승 중에는 단봉으로 진이 돼야 되겠죠. 이 주식은 계속 탄력을 받아서 가지만은 하락 중에나 행보 중에 봉이 길어지면 누군가 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주식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생긴 겁니다. 자, 우리가 주목은 짱대봉에 주목하자. 그런데 자, 짱대 양봉을 통상 보면은 매수 급소로 인식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문제가 있죠. 짱대 양봉 같은 경우에는 자, 저가에 매집을 했던 장중에 혹은 종가 무렵에 매집을 했던 모든 주체는 지금 보유자 입장에서는 전원 이익이 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내일 아침에 허매수가 들어오고 아침부터 이익식 매물이 이익을 실현하려는 세력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이고 짱대 양봉이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이익식 매물이 생겨서 음봉을 뺄 수 있는 패턴이죠. 그러면 우리는 짱대 양봉은 주목은 하되 그 다음날 공략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날에 이익 매물이 빠져나가는 시점을 노리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은 매도를 염려해야 될 패턴이 짱대봉, 양봉, 그리고 짱대 음봉은 오히려 가격을 주가를 엄청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저가 매집 세력이 등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매집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자, 21선에서 골들이 나고 짱대 음봉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되는 패턴이 바로 여기죠. 아니 21선에서 골든이 나면 언제든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느닷없이 짱대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의도적이다 하면서 우리가 의심을 하고 오히려 저가에서 잡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락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연속 음봉을 내면서 하락하다가 갑자기 짱대 음봉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면 주가에 분명히 이것은 험해도 세력이 의도적으로 눌렀지 않을까.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짱대 음봉이 난다. 우리가 의심을 하고 저가에서 매집이 들어갈 수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각 급소에 짱대봉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짱대 양봉이 나오면 오히려 이식 매물 세력이 이탈할 것을 염려를 해야 되고 짱대 음봉이 나타나면 저가 매집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짱대봉이 다양한 패턴이 있는데 매일 반드시 좋을 종목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야 좋은 주식을 오늘 사전에 선취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과연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자, 그러면 자, 이익 세력이 많이 생긴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는 보유자 전원 이익이 나 있습니다. 망치형도 마찬가지죠. 망치형도 장중에 음봉이었다가 마지막에 양봉으로 뺐습니다. 얘도 이익 세력이 많이 난 패턴이죠. 그러면 얘도 내일 이익 매물을 받아야 됩니다. 얘도 내일 탄력이 약화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영망치형이나 도치형을 보면 도치형의 패턴은요, 분봉으로 보면 이익도 손해도 안 난 상태입니다. 반대로 영망치형을 볼게요. 영망치형은 여기가 시초가입니다. 시초가부터 상승하고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역망층은 오히려 그 다음날 봉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이거를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양봉 다음에 짱대 양봉이면 공격적으로 공략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짱대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반드시 조정파동을 저는 염려를 하고 그 다음날 저가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짱대 양봉이 나타났으니까 그 다음날 동시효과부터 주목을 해야 되죠. 동시효과에 관련 허매수가 들어오는지 허매도가 들어오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패턴이 나왔다고 볼게요. 비록 갭은 나타났지만 이것은 허매도가 들어온 겁니다. 아주 강한 패턴이죠. 이건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바로 점상 갈까봐 아침부터 허매도를 눌려가지고 주식을 잡아갔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겁을 내는 것은 허매도 세력이죠. 허매수 세력이요. 아침부터 갭 상승을 시켜가지고 바로 거리를 틔우면서 아침에 개인들한테 물량을 확 넘겨주는 세력. 그죠? 그런 경우는 허매수와 개입을 해서 갭 상승은 했지만 얘는 봐도 치마다 물량을 잡아간 형태예요. 그러나 바로 여기서부터 물량을 빼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간연 둘째 날 음봉이 나타났다고 해서 손을 떼느냐? 아니죠. 이날 바로 팔고 났더니 그 다음날 다시 양봉을 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샀더니 주식은 떨어지고 내가 파니까 주식이 올라가더라. 바로 이 양음양 패턴, 이 패턴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양봉에 잡아갔더니 그 다음날 음봉이 생기고 음봉에서 매도를 하니까 그 다음날 다시 양봉이 나고 바로 세력이 만든 패턴이 이 양음양 패턴입니다. 바로 양음양 법칙을 이해를 하셔야 주식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 장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장이 상승을 하면 개인들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부터 바로 쫓아 들어오셔요. 그죠? 미국 장이 상승을 하니까 우리가 바로 아침부터 큰 폭의 갭 상승을 보고 막 들어오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분봉사고로 보면 떠서 출발해가지고 장이 빠지죠. 음봉 고점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어제 급락을 냈어요. 하나의 음봉일 수로 있겠죠. 자, 급락을 하면 우리는 어때요? 아침부터 투매가 벌어집니다. 큰 폭의 갭 하락으로 출발을 하죠. 그리고는 주가가 장중에 이렇게 회복을 합니다. 바로 양봉이 나오는 패턴이죠. 자, 그런데 뻔한 스토리인데도 매번 여기에 맞춰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 흔히 개미들은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미국 장이 좋으면 아침부터 공격적으로 사들어오고 미국 장이 나쁘면 아침부터 투매가 생기고 그죠? 자, 이 양음양 패턴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세력들 또한 마찬가지죠. 세력이 저는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세력은 양음양 패턴으로 몸집을 불린다. 지금 그냥 돈으로서 막 사가지고 가져가면 그건 무슨 세력이에요? 그건 옛날 세력들이 하는 패턴이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하루 양봉 길게 뺐다가 바로 개인들 매물 나오면 어떻습니까? 먹었다가 바로 던져버려요. 그러면 개인들은 겁이 나서 물량을 던졌을 때 세력은 다시 잡아 가져갑니다.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매수입 들어가죠. 그러면 같은 금액으로 10억 가지고 10만 주를 살 걸 10억 가지고 사고 팔고 함으로써 12만 주를 매집에 들어가죠. 결국 자기 몸집을 불릴 때는 바로 이 양음양 패턴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잡아 들어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잡아 들어가고 그때부터 주가를 들어 올리는 것이 바로 세력들 패턴이에요. 그렇다 보니 개인도 여기 맞춰서 세력의 패턴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항상 세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양음양 패턴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양음양 패턴이 장중에 어떻게 바뀌느냐, 그것을 합성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양봉, 음봉.
자, 그거 이해를 하려면 둘째 날 음봉에 대해서 한번 중요하니까 둘째 날 음봉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짱대 양봉이 나타나면 우리는 주목을 합니다. 누군가 어제 봉보다가 긴 만큼 새로운 세력이 개입을 했을 것이다. 누가 개입했을까? 참고 분석도 할 수 있겠죠. 주보가 누구였는지, 도군에서 들어왔는지, 혹은 베어링 증권에서 들어왔는지 들어온 만큼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이익을 봤으니까 그 다음날 조정만 받아라. 조정만 받아라. 그죠? 자, 나는 저가에서 매집에 들어간다. 세력과 함께 매집에 들어간다. 그러면 3일째 날 이 양봉은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 3일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략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이 둘째 날 바로 이튿날 음봉이죠. 음봉 종가 무렵 저점이죠. 우리가 노려야 될 날이 바로 저날입니다. 그러면 이날의 음봉이 어떤 패턴이 가장 좋은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실전에서 나타나는 패턴이요. 대략 한 3가지 정도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3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잘 보시면 간연 3일째, 셋째 날 양봉이 요 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셋째 날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요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1번이라 하고요. 2번, 3번으로 보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허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죠? 아침 시초가가 최고가죠. 최고가란 말은 허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팔기 위해서 띄웠다가 바로 팔았어요. 만약에 여기가 허매수가 아니고 아침부터 동시효과에 강한 매수 세력이 들어왔다면 얘는 음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아침 고가를 찍자마자 바로 음봉을 뺐다는 것 자체가 허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팔자는 세력이 허매수 세력이죠. 얘의 목적은 오로지 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들은 팔기 위해서 마치 사는 것처럼 하한가 전량을 싼 거고요. 결국 8시 59분 이후에는 매도를 던진 거죠. 매수 들어온 숫자 파악해서 그만큼 맞춰서 던지고 자기가 고점을 찍고 뺐던 겁니다. 자, 요 패턴은 2번 패턴을 보면은요. 자, 얘는 개입 상승이 없었어요. 허매수가 안 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강했던 종목이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장세 영향일 경우가 많아요. 장세가 어제 미국 장이 안 좋았거나 우리나라 국내 장세가 어젯밤에 안 좋은 악재가 있었거나 장세 영향에 의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 세력 중에서 단타 물량들이 나왔을 때 주품은 안 나가고요. 세력은 이탈하지 않고 단타 세력들만 빠져나갈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일단 허매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주식은 그 다음날 상승할 가능성이 그나마 1번보다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것은 이 3번입니다. 자, 왜 그런가 보실게요. 일단 개입 상승이 없었습니다. 얘는 허매수 세력이 개입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죠? 자, 장세 영향일 가능성도 있고 그냥 세력은 아침부터 허매수 없이 이익 실현이 나오는 물량을 두고 그냥 맞았어요. 자기 물량을 안 풀고 그러다가 그대로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 꼬리 부분이 세력이 들어와서 누군가 잡아서 올린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락하다 끝이 난 거죠. 그러나 이 3번의 경우는 마지막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누굴까? 참고 분석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종가 무렵에 잡아들어오는 세력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그 다음날 양봉, 양은 양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패턴입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21선 바닥권 혹은 하락 중이거나 21선의 지지를 받을 적에는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조금 터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5일선을 살려가다가 양봉 빼고 음봉, 단봉 나올 적에는 거래량이
뚝 끊어지면 이때 그 다음날은 반드시 거의 대부분 실전에서 보면 양봉을 다시 뺍니다. 자, 이런 트릭에 우리가 음봉 조정 파동에서 물량을 던지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죠. 아침에 점에서 잘 던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종가 무렵에 저가에서 팔지 말자는 거죠. 밑에 5일선을 끼거나 21선을 깔고 앉았는데 거기에 음봉에 현혹돼서 물량을 던지지 말자는 거죠. 오히려 매수 시점, 주식은 양음량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 시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투자다. 그래 보고요. 자, 근데 이 양음량 패턴은 실전에서 수익을 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러나 이 양음량 패턴을 장중에서 효과적으로 잡아내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죠. 자, 그런 것은 조금 더 기술적인 테크닉이 필요한데 저희가 센터에서는 보면 그 조건 검색 기능을 아주 다양하게 했어요. 일반 개미들도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참 많이 개발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만 어디서 배우면 누구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거기에 맞는 패턴을 바로 조건 검색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 그래서 아는 거와 장중에 실전에서 바로 그런 차트를 뽑아내는 거랑 좀 다른데요. 그래서 아무튼 자, 꼭 언제 한번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세요. 자, 양음 패턴이 중요하다. 왜?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 양음 패턴이 만약에 하나의 패턴으로 하나의 어떤 혼합형으로 나왔을 때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만 알면 장중에 찾아내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양음으로 찾아내기는 힘들지만 하나의 캔들 모형으로 우리가 잡아낼 수 있으면 누구나 분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양봉과 음봉을 혼합했을 때 과연 어떤 패턴이 나오는가? 그죠? 자, 여기가 시초가입니다. 그죠? 종가가 여기였어요. 종가. 고점이 여기였습니다. 자, 바로 영망치형이 탄생을 합니다. 차트 공부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패턴이죠. 자, 양봉이 겁이 내는 이유는 양봉은 사실 짱짱봉은요 추세가 전환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 주식은 상승으로 많이 전환이 되죠. 근데 짱양봉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다음날 음봉, 단 하루의 음봉에서도 우리가 5% 10%씩 잃을 수 있으니까 이 하루의 음봉이 겁이 난다는 거죠. 자, 이 음봉만 내가 조정을 넘기면 그 다음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그게 음봉 조정까지 마무리된 게 어떤 거냐? 바로 이 영망치형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한 패턴이니까 제가 분봉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주식이 상승을 합니다. 요것은 양봉이죠. 자,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왔어요. 자, 조정을 받습니다. 요거는 음봉이겠죠? 고점 대비해서 저점이 나왔으니까 음봉입니다. 자, 요 패턴이 하나의 패턴으로 보면 바로 영망치형이 되죠. 그죠? 시초가, 종가, 고가. 영망치형. 매우 중요한 패턴이다. 자, 양봉은 좋기는 좋은데 그 다음날 이식매물이 겁이 났었는데 그날 중에 영망치형은 그날 중에 오후장에 고리를 내준 거죠. 누군가 이익 실현한 세력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일봉으로 영망치형인데요. 자, 여기에서 A 시점에서 매집을 했는 사람이 만약에 B 시점에서 털고 나갔어요. 세력이 이탈을 했다고 볼게요. 자, 세력이 이탈을 했으면 그 다음날에 이 주식에 빠져나갈 세력은 없는 거죠. 이날 이탈을 했으니까 그 다음날 이식 세력은 없어진다. 만약에 세력이 이탈을 안 했습니다. 안 했으면 결론은 뭐예요? 세력이 물린 거죠. 세력이 물린 상태가 됩니다. 그죠? 자, 매우 중요한 패턴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왕이면 그냥 오후장에 끝내는 것보다 밀리면서 끝난 것보다는 마지막에 저점을 다지면서 올리는 형태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중요한 포커스를 다시 한번 잡아보고요. 그리고 실전 차트를 통해서 정말 세력이 들어온 차트의 급소가 움직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교육을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고수에게 듣는다 마칠 시간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고수에게 듣는다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민구은 고수의 신기술적 분석을 통한 매매 기법 그 두 번째 얘기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